비평가들의 혹평으로 복수를 결심한 화가가 미술계를 뒤집어 놓은 충격적인 방법. 1889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한 남자 한판 메이헤런. 그는 어렸을 때부터 미술에 대한 관심이 많아 화가를 꿈꿨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화가의 길을 포기하고 건축학을 전공하여 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심장이 뛰게 하는 일은 건축학이 아니라 미술이었고, 그는 대학교에 다니면서도 요하네스 페르메이르 등의 화가에게 영감을 받으면서 언젠간 화가가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가 그의 열정은 더 커져 결국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건축학과를 자퇴하며 화가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고전풍의 그림을 그리는 것을 추구했는데, 당시 시대의 미술계는 인상주의 그림들이 주류를 차지하였고, 미술평론가들은 그의 작품을 고전 화풍이나 흉내낸 구닥다리 작품이라는 식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혹평에 메이헤런의 멘탈은 박살나 큰 슬픔에 잠기게 되고 술에 빠져 살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슬픔의 감정은 곧 분노로 바뀌었는데요. 그는 자신의 그림이 고전풍 황금기의 유명 화가들의 그림에 비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유명 화가의 그림이라고 하면 무조건 극찬부터 하고 보는 미술계 평론가들에게 크게 복수할 것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그는 위작을 만들어 평론가들에게 진품이라는 감정을 받은 후 사실 그 작품은 내가 그린 것이다 하고 밝히면서 망신을 주는 방법으로 복수를 하려고 계획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인 페르메이르의 작품을 분석하고 연습하면서 페르메이르의 화풍을 똑같이 따라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4년간의 연구를 한 후 페르메이르가 활동했던 17세기에 제작된 빈 캔버스를 구입하고 페르메이르의 위작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는 페르메이르가 사용했던 붓과 동일한 붓을 사용했고, 오래된 그림처럼 보일 수 있도록 여러 화학약품을 이용해 세월의 흔적을 표현했으며, 또 그림을 오븐에 구워서 오래된 그림의 균열까지 완벽하게 표현하여 엠마우스에서의 만찬이라는 위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완성된 그림은 페르메이르가 살아 돌아와서 본다 해도 내가 이런 그림을 그렸었나? 하고 고민에 빠질 정도로 정교했어요. 그리고 그는 자신이 그린 작품을 페르메이르 전문가로 명성이 높았던 브레디위스 박사를 찾아가 감정받는데요. 박사는 작품을 꼼꼼히 살폈지만 메이헤런의 위작은 정교했고 이 작품은 진품이라는 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메이헤런이 그린 이 위작은 새로이 발견된 페르메이르의 작품이라고 여러 평론가들 사이에서 퍼졌고 명작이라는 찬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네덜란드 예술협회가 거액을 주고 사들였는데요. 처음엔 복수를 위해 시작했지만 막상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그는 위작으로 돈을 벌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첫 위작으로 얻게 된 돈으로 술집을 차려 운영하면서 부업으로 10년간 7편의 위작을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 2차 세계대전으로 나치 독일이 네덜란드를 점령하였을 때 나치군의 헤르만 괴링이라는 사람이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와 한 점의 작품을 사가게 되는데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그 작품은 나치의 비밀 창고에서 발견되면서 메이헤런이 그린 위작 중 하나인 가늠한 여인과 예수가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창고에서 나치가 그 작품을 누구에게 산 것인지 적어둔 장부도 함께 발견되었고, 메이헤런은 페르메이르의 국보급 그림을 나치에게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그리고 당시는 세계대전 직후였기 때문에 나치 전범의 협력자들에게 아주 강한 형벌이 내려지고 있었고, 그도 충분히 반역죄까지 적용돼 사형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자포자기한 메이헤런은 말합니다. 판사님, 사실 그 작품은 제가 그린 위작입니다. 당연히 판사는 안 믿었습니다. 어디 법정에서 구라를... 그러자 메이헤런은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려 그 작품이 위작이라는 것을 증명하겠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시간을 벌려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어쨌든 받아들여져서 그는 6주 동안 경찰들의 감시하에 페르메이르의 위작을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6주 후 완성된 그의 마지막 위작, 성전에서 설교하는 어린 예수가 세상에 공개되고 특별 조직된 조사위원회가 꼼꼼히 살핀 결과 그의 주장이 사실임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그의 위작을 페르메이르의 작품이라고 극찬한 여러 미술 평론가들은 아마추어 화가의 조작질에 속았다는 사실에 엄청 쪽팔려 했다고 해요. 아마 밤에 이불킥 엄청 찼을 것 같은데요. 그는 처음 위작을 그렸던 목적인 미술 평론가들에게 크게 한 방 먹이는 것을 성공한 것이죠. 어쨌든 이 사건 이후에 그는 나치에게 국보급 그림을 판 혐의는 벗었지만 위작을 만든 죄로 징역 1년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건강상의 이유로 수감되지 않았고 그로부터 1년 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메이헤런이 나치의 괴링에게 가짜 그림을 팔고 받은 돈이 나중에 알고 보니 위조지폐로 밝혀진 것이었어요. 가짜 그림을 가짜 돈을 받고 판 것이었죠. 암흑의 요하네스 페르메이르라고 불린 한판 메이헤런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